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네, 아주 뭐 무참하게 종가에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2019년대 가격으로 지금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이제 진짜로 2020년 3월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웃음기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네, 네, 그만큼 좀 심각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한 4% 빠졌잖아요. 네. 오늘도 4% 빠졌는데 뭐 이틀 동안 이렇게 뭐 복리로 하면 거의 10% 빠진 건데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종가에 좀 물량이 많이 더 쏟아지는 흐름들을 보건데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매물 폭탄이 막판에 쏟아진 거다. 이게 막판에 보니까 뭐 종목별로 뭐 7, 8% 이상 빠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물량이 나올 거고, 근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효과에 왕창 물량이 쏟아지는 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야, 보통 이제 위기 순간에 오는 일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구나. 반대 네. 매매가 아침에 나올 때 되면은 이제 시가가 하락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량이 쏟아지니까. 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 먹으려고 네, 매수도 많이 걸어가지고 사실 예. 시초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참 오늘도 좀 담보 부족 계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부터 좀 급증을 할 텐데 시초가가 조금 많이 밀리면 그때 진짜 이제 패닉장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2020년 3월을 기억해 보면 그때는 그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네, 이번에 많았죠. 한 제 기억으로는 크게 네 차례 폭풍 정도가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번에는 상황적으로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고비가 연출되는 과정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뭐 개인적인 사실 생각 가지고 2년 있습니다. 전에는 뭐 주식시장이나 뭐 선물시장이나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사이드카 그렇죠. 걸리고 그런 것도 여러 번 걸렸잖아요. 여러 번 걸렸죠. 서킷 네. 브레이크, 사이드카. 네, 이번에는 그건 없었죠. 지금. 아직은 없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맛보고 이 하락장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봐주고 지나갈 것이냐 네. 참 궁금한데 아무도 알 수 없죠 사실. 네. 예. 중요한 건 사실 그 언젠가는 바닥이 올 거잖아요. 그게 뭐 음. 2100이든 2100이든 네.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2100까지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뭐 1000대까지 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그 최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현금 비중이 100%다 주식으로 차 있는 거. 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남아있는 약간의 현금이라도 적절하게 좀 잘 시기를 보면서 잘 소진을 해서 이번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바닥에 좋은 주식을 충분히 사놓으면은 반등할 때 빠른 반등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초 지점인 2,597이 오지 않더라도 뭐 2,500~600만 가더라도 상당 부분 연초 수익률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생각해 보면 이런 하락장에 뭐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 하죠. 누구나 오늘이 바닥이라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이유는 그 바닥 그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때 포지션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 2020년 3월 때만 봐도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거는 그 폭락장 때 뭐 한 5%덜 손해 보고 먼저 판 사람, 뭐 조금 더 손해 보고 판 사람, 뭐 한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미리 판 사람, 요거에 따라서 수익률 편차가 갈리는 게 아니라 그 반등장 때 오로지 현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현금을 반밖에 없느냐, 아니면 다 주식으로 들어가 있느냐, 뭐 대출까지 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수익률이 갈라졌잖아요.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때 경험을 되돌려서 자꾸 생각을 해볼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시황 레터를 오랜만에 써서 보냈습니다. 시황 레터를 써서 보냈으니까 혹시 그 수신 거부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신 거부를 좀 풀어주시면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담당자들에게 메일이 안 왔으면 한번 연락을 해주시고요. 담당이 없으면 저희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 나침반 권 씨, 그리고 우리 박 씨가 뭐였지? 계량기? 아니구나. 쪽집게. 네. 저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메일이 안 왔다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을 다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드디어 들어가면요. 코스피가 1.2% 하락, 코스닥이 4.3% 정도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수급 보고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원래 하락장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를 하잖아요. 네. 오늘은 양시장에서 다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규모가 작지 않았어요. 예, 코스피에서 거의 7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게 순매수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조금 그래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 하락장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포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많이 잡혔고요, 오늘.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패닉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아침 기준으로 코스피 PBR 밴드가 0.95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0.85배 정도 수준인데 0.8x배예요. 정확하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위기 때 나오던 밸류에이션입니다. 위기 때. 지금 위기입니까? 뭐 환율로 보면 위기 같아요. 1,300원을 넘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2020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절정 때도 1,300원 터치는 못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그 금융위기, 그다음에 그 IMF 그리고 IT 버블 때 터졌던 그 1,300원 그거를 또 오늘 넘었습니다. 환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근데 지금 달러만은 그렇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로 원은 똑같습니다. 유로도 계속 1,350원, 1,340원 뭐 계속 그 자리고요. 엔은 950원이에요. 100엔당 950원. 뭐 이런 상황이라 잘 모르겠고 경기 침체가 한국은 왔고요. 현재 주가를 보면 경기 침체 왔고 금융위기 왔고 오기 시작했어요.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했고 그런 게 있어야 논리적으로 지금 타당하는 시점으로 막 시작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세일로 따져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 세일에서 60% 세일로 넘어가는 과정 아닌가. 0.8배 가면 80% 90% 세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예. 그럼 망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IMF 때 망한 거잖아, 사실상. 그렇잖아요. 외환을 못 갚아요. 그리고 0.8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 잠깐.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0.8 밑으로 떨어지고 세계적인 공황 상태 왔을 때 0.8배였으니까 지금 이제 0.8배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한국이 지금 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디서 망했는지 잘 보이진 않네. 그렇죠. 아직 뭐 경상 적자 때문에 그런가? 위기를 체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극단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위기가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경기 침체인가? 술집에 사람 많던데. 과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네. 네. 네, 오늘 업종은 통신주 뭐 그동안 하락장에 잘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기계 섹터는 이제 원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5% 상승하면서 이 두 섹터는 오늘 상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락한 섹터는 종이 목재, 종이 재지주들은 오늘 많이 빠졌고요. 네. 모나리자, 테림포장, 영풍재지, 대영포장 6에서 8%까지 하락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 여기는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5.5% 하락하면서 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주들도 요즘에 좀 좋지 않죠. 지금 다 이게 원자재 관련이에요.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들 지금 거의 급락하고 있죠. 요즘 며칠 사이에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네. 시장이 굉장히 끼치는 섹터별로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내 구리값 1년 내 50이 최저가예요. 구리값도. 그렇죠. 네. 이 원자재 하락하면 당연히 마진이 줄어드는 업종도 있는데요. 그런 업종은 지금 굉장히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반대로 원자재가 떨어져서 마진이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폭락하잖아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폭락이에요. 건설주 원자재 떨어지는데 지금 폭락이잖아. 네, 다 같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폭락이야 그냥. 다 폭락이죠. 네.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건설, 뭐 DLENC 다 4에서 5%씩. 여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퍼 1.5 정도까지도 한번 갈 모양인가 봐. 에빗 1.5 정도? 에빗 2 깨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지금 몇몇 기업들은 세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에빗 2배. 참. 사장들이 잘못이야. 나 같으면 내가 여기 사장이었으면 내가 주식 살게요. 근데 씨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외환사 왜 미친 거 아니야? 순자산가치 훨씬 아래로 떨어졌는데 저는 그 답답해 죽겠네 진짜. 학교 다닐 때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배웠거든요.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없네요. 아무도 안 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장님들 뭐 하세요? 건설사 사장님들 뭐 하세요? 지금 자기 주식 좀 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그래도 자사주 매입이 좀 늘고 있긴 합니다. 기업들로. 아니 당장 사야지 지금 빨리 급하게 신고하고. 아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여기는 이제 페노션, 대한해운이 12%씩 하락을 했고요. HMM 5.5% 하락했습니다. 뭐 해운주들도 많이 하락했고 티웨이,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런 데도 3에서 5%씩 항공주들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철강금속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뭐 KG스틸 오늘 뭐 쌍용차 관련 주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조일알미늄, 남선알미늄, 알루미늄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현대 BNG스틸, 포스코홀딩스 뭐 3에서 6%까지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철강 가격이 폭락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를 설명하려면 2분기 또는 3분기에 폭락해야 돼. 철강 실적이 폭락해야지 그 합리화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는 뭐 가격 인상을 많이 해서 잘 나올 텐데 하반기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3분기에는 좀 떨어질 걸로 보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굉장히 속상했던 건 미국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중국도 올랐는데 한국 시장만 지금 박살이 났는데요. 네, 대만과 한국입니다. 네, 형제국이에요. 지금 주가 하락의 형제국. 일단 지금 전날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을 했었죠. 향후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경기 연착륙은 어려운 과제이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침체 가능성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시장은 잘 버티더라고요. 결국 보합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장중에도 선물 시장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보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시장만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건 2차 전지와 게임주입니다. 대장주들이죠. 네, 니켈 가격이 오늘 하루에 5% 하락을 네. 했는데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1분기에 이 니켈 가격,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누렸는데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는 이런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죠. 네. 원자재 가격 떨어져서 이랬었는데 이런 네. 거 이제 마진이 도로 이제 거꾸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분기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락다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올 그런 이전지 섹터도 좀 많이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준이라는 회사가 무상증자 2대1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요 공시하면 많이 좀 급등을 하잖아요. 최근에 그 7대1 무상증자인가요? 그 노모시기 회사가 해가지고 막 몇 배씩이나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오늘 이 원준이라는 회사는 무상증자 공시하고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사실 이미 많이 알려진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새로운 뭐랄까요? 이 약발이 그 뭐랄까? 사람들이 알면 약발이 안 서요. 이 동네는. 예. 사실 뭐 네이버 토론방에도 무상증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발표 그러면 전부터. 이제 앞으로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별로 그 힘을 옛날만큼 못 쓰고 점점 그 힘조차 약간 쓰는 힘조차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많이 떨어졌는데 장비주도 같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원주는 12%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이런 대장주가 10%씩이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4%나 빠지면서 지금 아주 수직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월별로 따지면은 기록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코스닥 하락이 월별 하락으로 치면 아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하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7.5% 하락했고요. SK이노베이션 4.5% 하락. 삼성 SDI와 LG엔솔은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원익 P&E, 나라 M&D 같은 장비주들도 7.5%, 11%씩 많이 급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주에서는 위메이드가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 3일 전에 신작 게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네. 뭐 순위와 상관없이 바로 10% 급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미르 M 신작 출시를 했는데요. 21%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작년에 고점이 25만 원인데 지금 뭐 5만 원대까지 5분의 1 토막 정도가 났고요. 위믹스 그래도 시총은 낮잖아요. 아직도 1조가 넘는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위믹스 코인도 오늘 한 10% 정도 장중에 하락을 하더라고요. 고점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3,500원 정도. 네,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들이 이 직접 월급 받으면 이 위믹스
코인을 막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의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경영진들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코인 시장 전체의 흐름인 거죠. 이거 관련해서 대담을 한 게 다음 주에 나갑니다. 이번 주 주말 말고 다음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보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주로 넘겼는데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과 관련해서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 현장 시찰 후에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원전 협력업체들의 920억 정도 규모 일감을 긴급 공급하고 25년도까지는 1조 원 이상 추가 발주할 계획도 밝히면서 오늘 오르비텍이 15% 올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저기 운용사에서 원전 산업 ETF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출시를 이제 할 것 같은데 수급 효과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그 컨센서스 하향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증권에서 삼성전자 컨센서스를 하향을 시켰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15조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4.3조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87,000원에서 8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원인은 수요 부진에 따른 출하량 하락과 원자재 상승에 의한 이익률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스마트폰과 TV 출하량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 전 사업부에 걸쳐서 수요 부진 영향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56.6조 원, 전년 대비는 10% 증가하는데요. 컨센이 지금 62.2조 원이기 때문에 컨센을 좀 많이 하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이 하반기에는 상승할 거란 좀 예상도 있었지만 수요 부진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전망이 계속 하락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는 0.35% 정도만 하락해서 잘 방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핸드셋이 오늘 좀 약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폴더블 쪽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폴더블 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폴더블 쪽 아주 몰락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폴더블은. 네, 파인테크닉스 9% 하락, 세경하이테크 8% 하락, KH 바텍 6.4% 하락을 했고요. 옵트론텍, 인탑스, MC넥스 이런 회사들은 3, 4%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판 섹터도 이제 업황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온 이후로 계속 하락세가 지속 중인데 아비코전자, 인터플렉스,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다 1에서 7% 사이로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기판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추가적으로 설비 증설을 발표했죠. 3천억을 추가로 더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1.5조에서 1조 8천억까지 그렇게 늘리고 있는데 여하튼 주가는 빠집니다. 피크아웃인데 왜 설비 증설하지? 추가로?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네. 뭐가 앞뒤가 안 맞? 시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앞뒤가 딱딱 맞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무슨 공급 공시가 나와도 전혀 시장이 반영을 안 하는 지금 오늘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어려울 때도 설비 증설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오더가 있었으니까 설비 증설을 하겠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실적화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잘 반영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세터장님 여기도 자주 나오셨었는데요. 저희 최애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투자에게는 좀 매수를 유지를 했지만 목표가는 15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SK증권과 신한금투도 내렸었는데 오늘은 또 현대차증권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는 11% 상회하는 3.7조 원을 예상을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이보다 7% 정도 감소한 3.4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는 이제 디램 ASP가 전분기 대비 3%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서버 디램 수요도 하반기부터는 수요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주요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출시 지연, 그리고 AWS의 자체 ARM CPU 탑재, 물론 비중은 좀 적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CPU 교체 주기가 좀 연장될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중국발 서버 오더컷 문제도 지금 거론이 다 됐고 이렇게 대부분 악재들은 다 나온 걸로 보인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요 침체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공급 제약이라는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오늘도 주가는 2% 정도 하락해서 하이닉스가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전 저점입니다.
전 저점이고 악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분기에 지금 7조 돈 영업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럼 1년에 14조인데 좀 할인 쳐갖고 12조라면 현재 주가가 얼마인가? 이게 또 실적 대비 주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밸류 최하단에 있죠 지금. 네, PBR 밸류를 따져도 그렇고 이거는 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네, 뭐 제가 하이닉스를 산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도 대형주 치고는 너무 가격이 그쵸. 낮아졌다. 뭐 이익 전망치는 요즘에 계속 하향이 되고 있고 앞으로 네. 좀 하향이 돼야지 바닥을 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하향이 된다고 치면 이제 PER보다는 PBR로 봐야겠지만 PBR로 봐도 지금 굉장히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역사적인 하단이니까 이거는 뭐 조금 의미 있는 하단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렇고 그래서 하도 많은 분들이 그 휴가를 가면 장이 오르니까 휴가를 가라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휴가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네, 내일은 저랑 쪽집게 네, 둘이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기가 차네. 지금 0.95배까지 떨어졌고요. PBR이 코스피 기준으로 그 코스피 200의 선행 PBR이 어제까지 8.9배인데 오늘 또 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고, 네, 뭐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진대 시장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네, 코스닥은 높죠. PER이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뭐 상승론자들이 지금 어깨를 못 펴고 있잖아요. 아니, 하락론자들만 지금 상승론자들 다 항복하고 다 없어지고 상승론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하방으로 하락합니다 하고 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바닥이 되겠죠. 네, 모두가 항복이 돼야 바닥이 나오는 거니까.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복 안 참을성에 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복 안 합니다. 네. 전 죽으면 죽었죠. 항복 안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꿀먹은 벙어리 되겠죠. 그래도 각도기님 휴가 가는 날이니까 내일은 오겠죠. 항복인 거야? 휴가 항복? 네.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스트레스가 터질 것 같아서 휴가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들이. 네, 예. 보러 가야죠. 네. 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도대체 파이널 내일이 파이널이길 바랍니다. 제가 휴가 가면서 이게 그러면 자꾸 맨날 휴가 가라 그러면 이제 퇴출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휴가로 퇴출. 네. 뭐 그래도 일단 내일은 오르고 보자.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